이제 미국 대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바마가 미국 시간으로 5일 힐러리 지원 유세에 직접 나섰습니다. 자, 킹메이커를 만들겠다. 미국의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은 한국보다도 선거 개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융통성이 있다 하더라도요, 아주 노골적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 이 샬럿이라는 도시에서 힐러리에 대한 찬조 연설에 나섰고, 그 다음에 전용기 에어포스 1을 타고 행사장으로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자, 원래 오바마는 힐러리를 매우 싫어했고요. 지난 대선에 끝까지 힐러리가 지고 있지만 사퇴 안 하고 물고 늘어지니까 두 사람이 잠깐 이 월가 등 앞잡이들의 중재로 물밑에서 딜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대통령하고 한 사람은 국무장관을 한다. 그래서 4년 동안 국무장관을 힐러리가 하는 동안에 2인자 역할을 하는 부분이 오바마가 보기 싫어서 정말 둘이가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2년 임기 차에는 힐러리가 물러났습니다. 두 번째 임기에는요. 4년만 하고요. 자, 그리고 존 케리가 국무장관을 했지요. 그러면서 오바마는 이 바이든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출마시키려고 민주당에 애도 썼고, 힐러리를 안 만들어 보려고 애를 엄청 썼습니다. 그래도 결국 힐러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또 힐러리 만들겠다고 둘이 하고 다니는 짓거리가 가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지지율 한 50% 정도 이 지지를 받고 있는 오바마가 힐러리에 대해서 손을 좀 들어주면서 자기 이후에, 퇴임 이후에 자신의 업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힐러리에서 거리를 둔 진보층, 그 다음에 유색인종,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을 끌어들이는데 오바마가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오바마는 공화당의 정권을 넘겨주고 트럼프가 되면 TPP나 파리 기후협정, 그리고 각종 그 FTA, 금융 규제 강화, 이런 것들이 무너질 거다 이러는데, 오바마의 금융 규제 강화라고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에 저는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오바마는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척 하면서 사실상으로 할 것 다 하게 해줬습니다. 자, 견원 시간이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이익 때문에 손을 잡고 에어포스 1 대통령 전용기로 같이 유세를 다니고 거기 앞에서 키스하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이 비행기 에어포스 1에 비행기 대여료는 누가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전화도요, 공무로 써야 될 에어포스 1에 힐러리를 왜 태우나 하고 트럼프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힐러리가 지금 정부에서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고 있고, 이번에 그 힐러리의 여행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까지 가는 힐러리의 여행이 공무수행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쪽이 당연하게 힐러리의 에어포스 1 탑승 비용이 누가 냈냐, 그렇게 태우는 것이 적절하냐라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전에도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대통령과 대선 후보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에어포스 1을 탈 때는 연방정부와 후보의 선거 조직이 비용을 분담했는데요. 이번에 오바마가 샬럿을 방문하는 것은 힐러리 지원이 순전히 100% 목적이기 때문에 힐러리가 에어포스 1을 탑승하든 탑승하지 않든 상관없이 힐러리 선거본부 내지는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오바마가 재선에 도전할 때 오바마 캠프에서 에어포스 1을 오바마가 이용하면서 그와 동급인 비행기의 전세 비용을 근거로 분담액을 계산해서 수백만 달러를 연방정부에 지불했습니다. 이 비용에는 후보뿐만 아니라 후보 참모들 탑승 비용도 포함되는데요. 그러나 대선 후보 경호요원들과 의료진은 국가에서 이렇게 연방정부의 공무원 자격으로 이 동승을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정부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즉 유력 대선 후보 또 내지 확정 대선 후보의
이 경호와 의료진은 국가에서 제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힐러리 쪽에서 에어포스 1 이용료로 얼마를 분담한다 하더라도 실제 운항 비용에는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미 공군 1호기 에어포스 1의 실제 이 내용은 굉장히 첨단적인 장비와 시설들이 보강이 되어 있는 엄청나게 비싼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기종은요, 보잉의 747-200인데, 근데 여기에 지금 들어간 각종 장비들은 어마어마한 가격이기 때문에 시간당 이 운항 비용이 20만 달러, 2억 3천만 원 정도 하는데요. 전임 빌 클린턴이나 조지 부시는 후임자를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근데 오바마는 지가 살라고 열심히 죽으라고 쫓아다니는데요. 이제 비용을 분담을 안 하려면 자기의 공식 일정하고 힐러리 선거 유세 일정을 같이 짜가지고 공식 일정으로 갔다가 힐러리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하게 되면 전액 연방정부 지출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참 미국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요, 제가 볼 때 한국보다 좀 더 썩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에요. 한국에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선거 유세 헬기 타고 다니면서 자기 당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반기문 선거 유세를 반기문을 헬기에 태워서 같이 다니고 유세하고 하면요, 야단이 나가지고 대통령이 7시간이 아니라 탄핵을 들어올 겁니다. 그거 보면 미국은 사실 엄격하게 현직 대통령이 후임자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직 대통령은 가지고 있는 힘과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못 이 후임자를 위해서 행사된다면 상대방이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용납되는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요, 아직도 저는 후진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FBI 코미 국장은요, 그저께 이 힐러리에 대한 불기소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힐러리와 그 동료들이 비밀 정보를 다루면서 법 위반을 의도했다라는 분명한 증거를 발견하지를 못했다면서도 기밀 취급을 요구받는 매우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데 극히 부주의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코미 FBI 국장이 힐러리의 불기소를 권고하면서도 날카로운 구두 기소를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입으로는 기소고 결정은 불기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지도부나 트럼프가요, 자, 이 부분을 공격을 했습니다. FBI 내 사법 전문가들을 존경하지만 이번 발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폴 라이언이 이야기했고요. 아무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의 발표 내용을 보면 법의 원칙이 손상을 입었다 이렇게 말했고요.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코미 국장의 발표로만도 충분히 기소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빌 클린턴과 힐러리가 이 애리조나 피닉스 공항에서 빌 클린턴 비행기 안에 들어가가 30분 동안 법무장관을 만나면서 사실상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 법무장관 위임시켜 주겠다고 사전 구두로 뇌물 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장하준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요, EU 탈퇴 결정 이후 세계 경제를 중공황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요, 사실상 1929년 이후에 가장 큰 경제 위기라고 밝혔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대부분의 국가가 위기 이전의 소득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장 교수는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브렉시트 충격까지 더해져서 세계 불황이 10년 이상 이어지는 등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장 교수는 세계 증시가 브렉시트 이후 일주일 뒤 회복되는 상황을 놓고 단기적으로 증시가 올랐다고 이리 일비할 필요가 없다. 값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사놓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영국으로 돈이 들어오는 건데 결국 다른 나라에서 돈이 나오는 거다. 그런 돈이 브라질 같이 요즘 경제가 불안한 국가에서 나온 거라면 그 나라가 경제 위기를 겪어대어 금융위기가 다시 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지금 브렉시트 이후에 증시가 회복되었니
뭐 다시 영국으로 또 돈이 들어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아주 적은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따질 차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자꾸 신산업을 육성해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고도화해서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단기적인 금융 불안 같은 데 대처하기 위해 금융 제도를 개혁한다든가 자본시장이 너무 교란되면 일시적으로 자본 통제를 하는 방법을 만드는 등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랬고요.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에 대해 서비스 산업뿐 아니라 제조업도 비중 있게 다뤄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얼마 전에 서비스 산업 발전 전략을 대거 발표했죠. 그러면서 그게 어려움 인정하니 심지어 뭐 반려동물 산업까지도 이야기하는데요. 눈에 크게 뜨이는 것이 없고 창조 경제를 서비스업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에서 디자인한 것이다. 이런 것이 창조 경제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조업을 너무 소홀히 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자, 쉽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업은 눈에 물건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가지고 포장하기 좋지만은 제조업은 모든 것이 눈에 다 드러나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효과가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빛깔이 별로 포장하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창조 경제를 서비스업으로만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해양업계의 방만 경영에 대해서 처벌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업이나 산업을 살리는 것과 경영을 잘못한 경영자라든가 돈을 빌려주고 관리를 잘못한 은행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잘못 운영하거나 투명하게 이렇게 결정하지 않은 사람을 봐주면 안 된다. 엄정히 처벌해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